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어느덧 10월이네요.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8월과 9월에 집안 농산일을 돕느라 작업을 많이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0월부터는 작업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틈틈이 미술작품도 만들고 글도 써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사일을 돕다 보면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농사가 끝나면 어떤 작업을 할까 에서부터 돈이 들어오면 어떤 것을 살까 또는 어떤 곳을 여행할까 누구를 만나러 가볼까 등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서 한 번쯤은 다뤄봐야겠다는 주제는 미디어 시대에 더 이상 창작자가 필요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쉬면서 유튜브를 열어보면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넉넉히 하나둘 보다 보면 오늘 올라온 영상에 반도 보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이 들고는 하는데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로운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니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들을 즐기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른데 나까지 굳이 나서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색이 창작자인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는 창작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예로 들긴 했지만 미술 작가들도 마찬가지죠. 인스타그램이나 미술 사이트를 보아도 작가님들의 작품이나 전시회 소식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미술판은 제대로 잘 굴러갈 것이며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젊은 피가 예술판에 채워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 중에서 어쨌거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님 또는 동시대의 탁월한 작가로 역사책에 기록될 사람은 매우 극소수일 것이라 예상되어집니다. 한국에서 미술을 하는 미술인이 1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50년이나 한 세기 후에는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작가님의 수는 정말 많이 쳐져서 1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거라 예상하는데요. 우스운 얘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인은 백남준, 박수근, 낸시랭 이렇게 되지 않을까 농담을 던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사는 저를 포함한 예술인 여러분들은 미술계에 강렬한 임팩트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굳이 좁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50년도 채 남지 않은 인생을 미술에만 정력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술이 좋아서 미술 없이는 못 살아서 창작을 이어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트로피는 좋은 미술상을 받거나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에 입주하거나 등의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예시로 든 두 가지의 것들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룬다 한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술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편이죠. 현업에서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중들이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님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에 입주하신 작가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어쩌면 제가 비관론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창작을 할 것이라면 트로피를 위해서 창작을 하지 말고 개인의 행복 또는 특수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창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축구협회나 체육협회의 불공정 및 재벌의 사유화 문제처럼 미술은 정말 쓰레기 같은 협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체육보다 더하면 될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체육처럼 공론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술계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서 건드리고 싶어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미술계는 불공정하고 좋은 자리에는 고인물들이 고여서 화석처럼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절제를 하고 도련해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수술실에 입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흙탕물 또는 이미 누군가를 위해서 정해진 그라운드에서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경쟁에 뛰어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나마 요즘에는 유튜브 또는 소셜미디어라도 생겨서 한국미술협회 또는 한국미술계가 만들어 놓은 흙탕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정해진 길 말고도 다양한 샛길들이 많이 생긴 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샛길들을 통해 각자가 생각한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요즘 시대에 창작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솔직히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규모의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이 만들어내는 창작물이 기업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만들어내는 예술을 능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물론 개인 단위에서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미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스케일의 관점에서 개인 수준의 단위로는 기업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간 상업예술에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을 얼핏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게임 속 디자인과 아트웍은 정말 제가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지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드는 게임들이 많거든요. 물론 게임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디지털 툴로 손쉽게 게임의 그래픽을 그린다고 쳐도 등장인물의 복장 하나만 봐도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게임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어줍지 않은 미술작가 한 명의 작품을 보고서 미적으로 놀랍다 생각할 만큼의 감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미술 전시회에서 전율을 느낀 경험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미적으로 뛰어나거나 아이디어가 뛰어난 작품을 보기는 하는데 굉장히 드문 편이죠. 반면에 비디오 게임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감탄하게 되고 전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게임에는 시각적인 것 외에도 사운드나 스토리, 특수효과 등의 요소가 개입이 돼서 단순히 시각적인 미술과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인 창작자가 다수의 창작자가 모인 기업 단위의 결과물을 능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로는 창작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그냥 하던 거 계속하면 됩니다라고 답을 저는 하겠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작업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또는 내가 한 달간 이 작품을 만들 계획인데 과연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매일 작업실에 출근해서 책상 앞에 서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나 판단을 해봐야 하거든요. 전시를 위해서 또는 책의 사파를 만들기 위해서 등등 목적지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제대로 된 항해를 할 수 있겠죠. 때론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럴 때 하루 정도 쉰다 하고 하고 싶은 거 생각 없이 작업하는 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긴 시간 투자해야 하는 창작물을 만들 때는 목적성 있게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의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창작자들은 내가 아니어도 많으니까 소비자로서의 삶을 생각해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하며 요즘 시대에는 창작자보다는 창작물을 평가해주거나 비평을 해주는 사람들의 희소성을 가진 시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 생각이면 미학이나 인문학을 필연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창작자들은 시장에 수요가 있다면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시장에 수요가 없는 창작자들은 창작을 함에 있어 특정한 목적성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창작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취미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위에 내가 말한 모든 사항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된다. 직업으로서의 창작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기를 바라며 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